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해 20, 30대 직장인들이 주택대출을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식음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오비맥주도 카스 등 제품값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조정받으면서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7포인트, 0.58% 하락한 1946.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 존속을 위해 독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인 것이 오늘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3,454억 원 순매수하면서 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33억 원, 19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6,294억 원 매수율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82% 하락했고 음식료품, 운수창고, 제조업 등도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화학, 건설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3.72% 하락하며 지난 6월 25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조 원 넘게 사들이던 외국인이 급매도로 선회한 것이 오늘 삼성전자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생명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현대중공업은 3.11%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고 유가 상승세로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등 정유주들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중한 때 4% 이상 추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어제보다 3.72% 하락한 129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날 낙폭은 지난 6월 25일 4.23%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약세는 최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달 중순 이후 16% 이상 단기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비중 조절에 나섰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애플의 아이폰 5 출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면서 보수적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상으로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김영찬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들이 애플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애플은 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공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매도가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미국 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이 다투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는 데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단기 급락과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은 더 이상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예인 강호동이 신동엽 씨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SMCNC의 새 둥지를 틀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SMCNC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강호동, 신동엽 등 4명을 대상으로 49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발행가는 2,900원으로 총 168만 9,500주가 신규 발행되는데요. 강호동과 신동엽은 각각 20억 원을 투자해서 68만 9,500주씩 배정받게 됩니다. 대신 이들의 보유 주식은 1년간 보호 예수에 묶이게 됩니다.
CNC는 원래 BTNI라는 여행 업체였지만 지난 5월 SM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되면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방송 콘텐츠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호동의 주주 참여 소식에 오늘 SM CNC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3,705원에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당 2,900원의 신주를 인수하는 강호동은 하루 만에 평가 차익 5억 5천만 원을 얻게 됐습니다. SM CNC 관계자는 강호동과 신동엽이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 유상 증자에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람과의 전속 계약 및 참여를 통해 그동안 드라마 제작 쪽에 치우쳤던 업무 영역을 예능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부여로 이들 두 사람이 단순한 소속 연예인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인 방송 프로그램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잠정 은퇴를 선언했던 강호동은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MCNC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전속 계약을 통해서 강호동이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겐바 교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를 완화해 20, 30대 직장인들이 주택대출을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 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급여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참석 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들어 현역 의원을 제명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 의원 제명으로 새누리당 의석수는 148석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비례대표인 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제명 조치와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식음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오비맥주도 카스 등 제품값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오는 20일부터 카스와 오비 골든라거 등 전 제품의 출고가를 5.8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스 병맥주 500ml 가격은 1,021원에서 1,082원으로 60원가량 인상됩니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약 2년 10개월 만으로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7에서 9%대 인상안을 계획했다가 정부의 물가 안정책 등을 고려해 보류했습니다. 경쟁업체인 하이트진로 역시 지난달 맥주 출고가를 5.93% 인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코카콜라는 콜라와 환타 등 41개 제품 가격을 오늘부터 5에서 9% 올렸고 해태음료도 어제부터 써니텐을 비롯한 44개 품목 가격을 2에서 15% 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 사례가 4년 반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이트 부동산테이는 지난 7월 낙찰된 서울 소재 아파트 경매 물건 215개 가운데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된 물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모든 경매 물건이 감정가 이하에 낙찰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추세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6월보다 0.76%포인트 하락한 74.62%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는 지난 6월부터 2달 연속 고가 낙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4일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24만 2,128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증권 계좌로 대부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개설한 위탁 매매 계좌입니다. 또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말 16조 원대에 머물다가 지난 14일 현재 18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주식활동 계좌 수와 예탁금이 증가한 것은 최근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위례 신도시에 처음으로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우수한 입지 여건에 저렴한 분양가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화면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는 서울 강남권에 인접해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알짜 신도시로 꼽힙니다. 그동안 위례 신도시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 아파트가 공급된 적은 있으나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에서 건설하는 송파 푸르지오 아파트로 오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여건에 관심을 가진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 대거 몰렸습니다. 전용 면적 101에서 113제곱미터의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면적이 넓고 수납 공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제 위례 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첫째 입지적인 장점, 두 번째 단지 특화적인 장점, 이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인근 강남권의 아파트나 판교 신도시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아파트 분양 비수기였던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처음 공급되는 이 단지의 분양 성공 여부가 올가을 청약 시장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은 다음 주 23일부터 1순위와 2순위 접수가 시작되며 청약 자격은 서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 통장에 1,000만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으면서 농작물 작황이 점점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노희영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농작물 작황 악화에 울상짓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원재료 값이 오른 글로벌 식품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식량난의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몬산토 등 유전자 조작, 이른바 GMO 농산물 업체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타격을 입은 곳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글로벌 식품 제조 가공 업체들인데요. 최근 미국 최대 육류 가공 업체인 타이슨 푸드는 사료로 들어가는 옥수수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순이익이 6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매출액 전망치도 당초 제시한 34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로 10억 달러 낮췄습니다. 예, 가뭄이 심해지면 농기계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텐데요. 농기계 업체들도 수요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트랙터 제조업체인 존 디어는 지난 15일 흑해 인근의 가뭄으로 유럽에서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매출액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뭄으로 농장들이 평년에 비해 이른 수확에 나섰지만 공장에서 탈곡기 신제품 생산이 지연되면서 제품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 주문 취소 사태가 벌어진 것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장주들이 농기계에 대한 신규 투자에 나서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가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반대로 가뭄 소식을 반기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세계 최대 종자 및 유전자 조작 농산물 업체인 몬산토가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농무부로부터 처음으로 가뭄에 강한 GMO 곡물 재배 허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덕에 주가와 실적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또 흉작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내년 농장들이 옥수수 경작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 회사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몬산토 주가는 올 들어 24% 상승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몬산토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앞서 제시한 4.07달러에서 4.31달러로 5.9% 상향 조정했습니다. 몬산토와 마찬가지로 GMO 농산물 업체인 듀퐁도 가뭄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듀퐁은 지난해 아쿠아맥스라는 GMO 옥수수 8종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7종을 추가로 내놓았는데요. 이 종자가 옥수수 생산량을 7%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부의 노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안정적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2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합리적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기업, 세계 명품 항공사로 도약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 안정적 재무구조 구축, 수익성 위주의 사업 운영, 전략적 제휴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항공기 현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항공우주사업과 관련해 세계 10위권 내 종합항공기 솔루션 제공자를 목표로 지속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수해 차량 수리 지원에 나섭니다. 현대 기아차는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투입해 피해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점화장치, 기타 전자장치 등을 무상으로 점검해줍니다. 또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전국 직영서비스센터와 서비스 협력사 등을 통해 수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리비의 최대 50%를 할인해줍니다. 렌터카 사용료도 최대 10일간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돼 내일부터 3년간 로그인과 같은 이용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계 대형 대부 업체인 사나머니가 오늘부터 6개월간 문을 닫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나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쯤인 본안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내 1위 대부 업체 러시앤캐시도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